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یم در تداوم عملیات‌های موفق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علیه دشمنا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ستی موج 87 عملیات و تحت فرمان فرمانده معظم کل قوا حضرت آیت الله سید مجتبی خامنه‌ای مد ظله العالی تا به زانو در آوردن دشمنا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 تداوم خواهد داشت و من نصر الا من عند الله العزیز الحکیم. 자, 그럼 종전 협상은 잘 되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 we've had very good negotiations today with Iran,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But you never know with Iran because we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we always have to blow them up. They're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give us the nuclear dust.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They're not even going to have a country. Are you considering still putting boots on the ground, and would you do that without going to Congress? I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though because of, the power.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실제 중동에는 미국의 최정예 병력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 주목을 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건데 여차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을 초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미국 안팎에서 나옵니다. 자, 전성 원장님. 네. 여차하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네.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은 저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습니다. 사실은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요.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당국에서 이제 이란 당국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란 당국자들이 전화를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국제 통신을 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전화는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 당국자들이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파키스탄 외무장관 얘기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는 이번 주말이라도 어떤 형태의 미국과 그 이란 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그 회담 한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회담 프로세스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렇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폭격 위협, 저것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게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전쟁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이 전쟁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자기가 그래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란을 완전히 약화시켰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 행사를 한번 큰 사건을 벌이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은 저런 그 공격도 가능한데 만약에 저런 발전소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저 하르그 섬만뿐만 아니고 이란 전체 한 500여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큰 발전소를 다 폭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 전체 자체도 국가적으로 마비 상태가 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몰고 올 수 있는 경제적 또 지정학적 후폭풍이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쉽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가능성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Despite all of the public posturing you hear from the regime and false reporting, talks are continuing and going well. What is said publicly is, of course, much different than what's being communicated to us privately. And the President, Commander-in-Chief, the Pentagon has always stated 4 to 6 weeks estimated timeline for Operation Epic Fury. We're on day 30 today. The mission will continue until the objectives are achieved, and that 4 to 6 week timeline does remain right now. I don't have any updates for you on that.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듯이 후티 반군의 개입 여부가 이 의외의 변수가 되고 있어요. 후티 반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사용하는 걸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결되는 홍해까지 후티 반군이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 되는데 후티 반군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استخدام البحر الأحمر لتنفيذ عمليات عدائية من قبل أمريكا وإسرائيل ضد الجمهورية الإسلامية في إيران وضد أي بلد مسلم فلن نسمح بذلك. 홍해와 호르무즈의 양방 봉쇄 카드가 이제 이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카드라면 카드일 텐데 저러다가 이제 후티까지 전성 원장님 네. 탕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후티까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전선을 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집중하고 있는 곳이 이란이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홍해 저쪽이 이제 차단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주로 원유가 오고 가는 그 네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홍해 이쪽은 지중해 유럽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상선과 물류들이 다 통과하는 동맥이거든요. 저게 다 수에즈운하 네. 인근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물류 자체가 다 혼선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왜 해협들이 다 예. 이란 아니면 뭐 후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게 저희 중동이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예. 사실 그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이 선진국들 서방 세계에서 중동으로 개입했던 것이 저렇게 기름도 있지만 저 지정학적인 요충지, 그러니까요. 물류 요충지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차단이 된다면은 뭐 많이 보도가 나오지만 유럽이란 지중해에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와 가지고서 인도 태평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으로서 한 보름 정도 걸리고 물류 비용만 해도 20%가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수에즈운하 때문에 한번 중동 전쟁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늘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후티의 어떤 홍해 봉쇄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저렇게 국제 자유 해상 구역을 봉쇄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저걸 저렇게 방치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다음 달 6일,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연장한 바가 있죠. 두 번의 공격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상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걸 초토화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We're doing extremely well in that negotiation.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but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They're not even going to have a country.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The mission will continue until the objectives are achieved, and that 4 to 6 week timeline does remain right now. I don't have any updates for you on that.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향해서 강한 압박과 공격을 이어가면서도 석유 시설 파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발전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하르그 섬의 모든 정유 시설까지 다 폭파시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2판 4판인 건가요? 사실 중동에 불을 지르는 건데 네. 사실 중동이 세계 원유 뭐 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첨예하게 여러 가지 종족, 민족, 뭐 종교 이런 것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인데 저기에서 만약 일이 터져서 모든 것을 초토화한다 그러면 세계 에너지가 불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협박을 하기 위한 최종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협박성 발언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네. 그 앞에서는 아주 이란과의 협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중간이 없이 그냥 이자 끝 아니면 이자 끝인데 네. 저는 저렇게 중동의 이란의 모든 핵시설들을 초토화하면 이란이 보복을 하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에서의 원유 시설들도 불타게 될 거고 그럼 세계 경제는 파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고 네. 저는 좀 초토화 안 하는 쪽으로 협상에 더 강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위원님도 아까 뉴스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 그룹도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초토화시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와 그런데 트럼프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 진짜 저런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상군 투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미군. 하르그 섬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역에 있는 7개 섬을 우선 점령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섬을 점령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란과 지상전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이라크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들어갔습니까? 이라크 그렇죠. 전쟁 때 한 40만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5만 명 가지고 이란하고 전면전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 섬이라는 게 물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또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네.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겠죠. 아하.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하르그 섬 같은 거는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도 미군 배가 들어가서 물자 수송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가 네. 물자 수송이 안 되면 군은 작전을 못 합니다. 네. 비행기에서 똘크름만 가지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쉽지 않은 작전이고 아마 저 작전까지 한다면 제가 정말 미군 전투력 세계 최강이라는 걸 정말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7개 섬 전략적으로 굉장히 주요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은 할 수 있겠으나 거꾸로 점령을 한 이후에 이란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공격 지점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자, 그런데요. 협상 상대로 거론되던 이란 측의 반발도 거셉니다.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은요.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영원히 불태워서 응징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내 이란 우호 세력들도 재결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저항군이 어제 공개한 자폭 드론의 발사 장면입니다. 시속 510km의 빠른 속도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서 레이더를 이용한 요격도 어려운 최신형 자폭 드론입니다. 사망한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진이 붙은 발사대에서 자폭 드론들이 잇따라 불기둥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이 영상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발사 장소를 식별할 수 없도록 영상 주변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이란군의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권이죠. 자, 이 해협을 통과하는 데 대한 통행료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란이 일부 선박에 한 척당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받고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Iran control of it and charging toll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ell, I have to find out if it's true. We could close that up in 2 minutes. We could close that up so fast you... 현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등 일부 우호국 선박들은 통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내고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무언가 경제적인 이 요구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호르무즈 해역은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저렇게 돈을 받는다. 국제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뭐 국제법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란의 주장이 굉장히 무리라고 하겠죠. 유엔이 정하고 있는 해양법 협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국제 항행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해협의 경우에는 모든 선박과 항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란의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란이 이런 국제 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을 통제한다, 통행료를 부과한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실제로 이란이 지금 항행의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란 의회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해결책을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를 아마 계속해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란이 징수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 해적들이 통행료 내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요. 네. 저게 만약 된다 그러면 대만 해협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나가는 그러네요. 배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은 또 돈을 받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질서가 이제까지 됐던 것이 무너지는 건데 저는 이란이 내보일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내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고 하면서 또 최대의 카드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어디서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저 미국의 주장도 이란의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단 1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죠.